자, 오늘은 이제 결합 이야기를 할 건데, 결합에서 우리가 이제 제일 기본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왜 결합하느냐야. 그러니까 왜 반응을 하고 왜 결합을 하느냐가 화학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서 있는 게 편해요? 앉아 있는 게 편해요? 앉아 있는 게 편하지. 서 있는 것도 그냥 딱 차르자스로 서 있는 것보다는 보통 우리 열중샷이라 그러죠. 다리 벌리고 서 있는 게 편하고 양쪽으로 똑같이 벌리고 있는 것보다는 짝다리가 좀 더 편하죠. 한쪽으로 무게를 다 실고 한쪽씩 공간하면서 쉬면 되니까. 아니면 이렇게 뭐 기대어 서는 것도 편하고. 딱딱한 우리 교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보다 집에 있는 리클라이너 소파가 더 편하고. 심지어 선생님은 어저께 새벽에 e스포츠 중계 보다가 4세트까지 보다가 체력이 떨어져서 잠들어 버렸는데 이겼더라고, 다행히. 소파에서 잠들었어요. 5시 50분에 와이프가 깨워서 들어가서 자래. 어쨌거나. 자, 왜 결합을 하냐면 그게 더 편하니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그게 더 편해서. 그럼 우리는 이런 이제 과학적이지 않은 언어를 과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편하다의 뜻이 뭐냐? 어떤 상태가 더 편한 거냐? 그게 더 안정하다입니다. 안정하다. 좀 더 과학적인 말이 없을까? 에너지가 낮다. 그 상태가 가지는 에너지 자체가 더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불편해지기 싫은 거예요. 가급적이면 안정된 쪽으로 가는 게 편하단 말이지. 여러분들 제일 싫은 게 그거잖아. 방에 침대에 올라가서 배 깔고 엎드리거나 들어누워서 폰 가지고 뭐 재밌는 유튜브 같은 거 보고 있는데 엄마가 심부름 시키는 거. 서 있을 때 심부름 시키는 거랑 누워 있을 때 심부름 시키는 거랑 어느 게 더 싫어? 누워 있을 때지. 왜? 심부름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누운 상태의 에너지를 일어선 상태로 끌어올려서 가야 되잖아. 에너지가 많은 상태는 지금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에 그냥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올라가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극단적인 예. 우리가 에너지로 제일 잘 알 만한 게 위치 에너지죠. 침대와 혼연일체가 돼서 바닥에 붙어 있는 게 편해요. 저기 20m 위 번지 점프대 고무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게 편해. 그죠? 낮을수록 편한 거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연계의 모든 반응은 낮아지려는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원소는 없나? 목표치? 이상향. 이상적인 거는 우리가 보통 이상기체라고 하는 기체가 있죠. 예, 연력학이나 이런 데서 다루게 되는 기체인데 사실은 중학교 때 우리가 배운 중1 때 배우는 보일 법칙, 샤를 법칙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완벽하게 만족하는 기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걸 이상기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이상향에 가장 가까운 녀석들이 바로 비활성 기체.
워낙에 에너지가 낮으니까 굳이 더 에너지를 낮출 방법이 없는 거죠. 이미 안정적이고 이미 완벽한 상태니까 굳이 에너지를 더 낮출 필요가 없는 녀석들이 비활성 기체, 즉 18조 원소입니다. 얘네들은 왜 안정적인가를 생각해 보면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뭐죠? 주기율표와 주기율표에 따른 전자 배치의 공통성을 배웠죠. 18조 원소는 어떤 특징이 있었죠? 18조 원소가 가지는 공통적 특징은 원자과 전자가 없다. 이제 원자과 전자라는 말 자체가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인 거잖아. 그래서 결국 원자과 전자가 연계다. 다른 말로는 우리가 중학교 때 8전자 규칙이라고 배우는 최외곽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가 8개로 꽉 차 있는 상태다. 부족하거나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굳이 반응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다른 녀석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상태는 사실 원자과 전자가 연계, 즉 최외곽 전자가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바란다는 거죠. 이게 원소에서부터 아이돌판까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과학과 사회는 일정한 관련이 있는 거거든. 키 작은 아이돌들은 깔창을 깔죠. 그리고 네이버 프로필에 키를 숨기고 그리고 과도한 그 몸매 관리와 다이어트로 실제로 볼륨감이 없을 아이돌 스타들은 만약에 하필 그 음반 대표곡 컨셉이 섹시 컨셉이다 그러면 각종 보형물로 몸매를 고치죠.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아이돌의 체형에 비해 살이 좀 많다 싶으면 온갖 방법으로 살을 빼거나 여기는 이제 의료적 방법까지 동원을 해서 빼고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뭐 허벅지 뒤에 빨간 점이 찍혀 있다거나 하지. 그 지방변 자국이죠. 왜 우리는 그런 걸 바라는데요? 왜 아이돌들이 깔창을 깔아야 될까? 춤추기 불편한데. 왜? 이거죠. 옛날에 한때 우리나라 토크쇼 최고의 망언으로 뽑히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남자 키 180 이하는 루저다. 실제 방송, 이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 인터뷰가 아니라 나름 진지한 토크쇼에 나온 그 시청자이자 객원 패널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 학생 학교 교문에 사람들이 가서 테이프로 표시를 해놨죠. 이선 밑으로 다루죠 이러면서. 물론 대본이었겠죠. 자극적인 표현을 위한. 야 이거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됐을 때 남자 키가 얼마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딱 떠오르는 건 180이죠. 그럼 우리나라의 180은 얼마쯤 될까요? 남자 키 180. 현재 그 국방부 신체 검사 기준 상위 10%입니다. 아마 너희들 때는 좀 더 커질 거야. 그래도 한 20% 한쪽밖에 안 될 거예요. 응? 거기서 확률 5분의 1로 날려놓고 출발하는 거야. 남자친구 조건에. 그것 플러스 얼굴이 어떤지,
몸은 어떤지, 집에 직장은 괜찮은지, 돈은 많은지 하면 이제 확률이 0으로 수렴해가죠. 왜? 교집합이니까. 이런 거 이야기하겠네. 원수들도 똑같은 거예요. 얘가 되고 싶은 거야. 왜? 안정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18쪽 원소들은 반응하지 않고 일원자 분자로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 딱 그 기체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책 이름이죠. O2. 왜 O2일까? O2. 산소기체, 산소기체. 맞잖아요. 근데 헬륨 기체는 He2야? 아니, 봐봐. 수소기체 H2, 질소기체 N2, 산소기체 O2, 염소기체 Cl2, 아르곤 기체 화학식은 그냥 아르곤, 헬륨. 왜 이런 차이가 난다? 얘네들은 이렇게 이원자가 뭉쳐져야 어쨌거나 최각전자가 8개인 이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처럼 만들어진다고. 얘네들은 이미 만족하고 있다고. 이런 거지. 차은우가 성형외과 가가지고 잘생기게 바꿔주세요 하겠냐고. 좀 나이 든 배우지만 차승원. 아니면 조금 그거보다는 젊지만 그래도 나이 든 배우지만 공유, 이정재, 이런 배우들이, 정우성, 이런 배우들이, 어디 영화제 가야 되니까 구두에 깔창을 넣어야지 하겠냐고. 얘네들 원래 모델 출신이라서 평균 키가 185예요. 모델 출신인 애들이 키가 커. 근데 이제 얘네들의 최대 단점은 춤이죠. 왜냐면 광수가 187인데 광수 춤추는 거 보면 알잖아. 그리고 광수도 본업할 땐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예능 나와서 이거를 좀 막 써서 그렇지. 심심할 때 그거 쳐봐봐. 구글에 모델 광수 딱 쳐봐봐. 패션 모델입니다. 원래 본업은. 그게 예능인 아니야. 응? 그리고 걔네들은 원래 모델로 캐스팅된 애들이 영화배우판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다들 커. 그리고 아이돌들 평균 신장은 의외로 70 초반밖에 안 됩니다. 60대 후반에서. 왜냐하면 80이 넘어가는 애들이 아이돌 춤을 추면 흐느적거려요. 선이 안 나와. 그래서 그래. 근데 이제 문제는 뭐다? 이제 여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상향은 180인 거죠. 근데 현실은 160인 거고. 그럼 억지로 10cm 이상을 끌어올려 놔야 되는 거야. 그거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연예인 중 강호동이 180이에요. 왜냐하면 강호동은 운동선수 출신이잖아. 그래서 운동선수 때 프로필이 남아있죠? 180입니다. 그럼 아이돌 중에 강호동보다 작아 보였다. 전부 다 이제 180이 안 되는 거죠. 유재석이 174예요. 옛날 무한도전에서 키 쟀으니까. 근데 유재석도 꽤 큰 키잖아. 아이돌들하고 서 있으면. 네, 현실입니다. 그러하다. 자, 그러면은 이제 비활성 기체들, 헬륨, 네온, 아르곤은 결국 가득 찼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다가 됐죠. 그럼 이제 그 뒤에 뭐부터 나오죠? 내가 좀 오늘 책이 안 보이네. 화학결합이 형성되는 까닭이야였고, 자, 이온결합부터 나오죠. 응? 자, 그러면 이온부터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갈게요. 바로.
자, 그럼 이온 결합을 하려면 이온이랑 요거부터 이제 이해를 해가야지. 이온이 뭐냐? 이온이란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자를 잃어버리면은 양성자수가 전자수보다 많아지잖아. 전자를 잃었으니까 양성자가 전자수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플러스 이온이 되고, 얻으면 양성자보다 전자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음이온이 되는데, 중학교 때 여기까지 배우잖아. 그리고 중학교 때는 우리가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몇 개인지 외워라. 여러분들 이온가스 그냥 줄창 외웠죠. 뭐 나트륨은 플러스 1, 칼슘은 플러스 2, 뭐 구리도 플러스 2. 그냥 외웠잖아. 염소는 마이너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 쌤, 왜 산소가 마이너스 2인데? 외워. 근데 우리는 지난주에 뭐 배웠죠? 주기율표를 배웠죠. 그리고 주기율표에 전자가 규칙성이 있다는 걸 배웠죠. 그리고 오늘 시작과 동시에 아이들이 목표로 하는, 그 원소들이 목표로 하는 이상형이 몇 쪽이다? 18쪽이라는 걸 배웠죠. 성형외과 의사들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뭘까요? 성형외과 의사나 성형외과 컨설턴트들이 클라이언트한테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는 연예인 사진을 드리면 똑같이 해주세요. 맞지? 이렇게 해주세요. 눈이나 코나 뭐 턱선이나 아예 다 바꿔주세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주기율표를 잠깐 보자. 자,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잖아. 그럼 어쨌거나 얘네들하고 같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여기 금속들, 리튬, 베릴륨, 알루미늄,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칼슘, 얘네들이 금속들이잖아. 맞죠? 그러면 금속들은 최외곽에 있는 원자과 전자 개수는 1개, 2개, 3개인 거죠. 그러면 얘네들과 같은 개수를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 예를 들어 알루미늄이라고 생각해 보자고. 5개를 얻어오는 게 쉬울까? 3개를 버리는 게 쉬울까? 3개를 버리는 게 쉽다는 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주기율표 성질하고 배우면서 쿨롱 법칙 전기력으로 이미 이야기가 됐잖아. 같은 주기에서는 왼쪽으로 갈수록 핵의 전하량이 작으니까 전자를 버리는 게 오히려 쉽다고. 맞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1개를 버립니다. 리튬, 나트륨, 칼륨은. 실제로 볼까요? 나트륨이니까 원자번호 11번 가운데가 플러스 11이잖아. 첫 번째 궤도에 전자 2개, 그 다음 궤도에 전자 8개, 그리고 그 바깥쪽에 전자 1개가 더 돌고 있는 상황이잖아. 얘가 가운데는 플러스 11 그대로 두고 첫 번째 궤도에 2개, 두 번째 궤도 8개 꽉 채운 걸 놔두고 전자 하나를 얘를 이렇게 딱 떼어내는 순간
얘는 뭐랑 구조가 같아진다 이제? 네온하고 같아지잖아. 그럼 요거를 우리가 나트륨이 나트륨 플러스가 되고 전자를 버렸다라고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산소 같은 경우는, 아니, 플로린 같은 경우는, 그럼 요쪽 애들은, 오, 와! 비싼 분필인데. 여기다 올려놓고 쓰자. 괜찮아. 자, 봐봐. 땡큐. 그럼 요쪽 녀석들은 일곱 개를 버려서 네온하고 같아지는 게 쉬울까? 하나 얻어와서 아르곤과 같아지는 게 쉬울까인 거죠. 근데 오른쪽으로 올수록 전자를 당겨오는 힘이 더 상대적으로 강하다 그랬잖아. 그게 비금속의 성질이라 그랬고요. 그러면 이제 요 반대쪽으로 보면 어디까지 나와? 요까지 나오나? 좀 작게 그릴게요. 플러스 17에 첫 번째 2개, 그 다음에 8개, 바깥쪽 궤도에 7개인 전자인 녀석은 얘는 뭘 한다? 전자 하나를 더 받으면 플러스 17에 2개, 8개, 8개의 전자 꽉 채우기가 완성이 된다는 거야. 맞지? 요 조합을 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 염소가 전자를 받으면 염화이온이 되는 거.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요렇게 원자들, 금속 쪽 원자들은 전자를 버리게 되고 비금속 원자들은 전자를 얻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지고 싶은 목표는 뭐다? 18쪽과 배열이 같아지는 거죠. 여기까지는 뭐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따로 특별히 적을 거 없는데 지금부터 적는 거는 필기하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화원에서도 많이 쓸 수 있는 표 하나를 그려줄 거거든요. 주기율표 변형된 거. 이거를 뭐라 그러는 등전자 이온표라 그럽니다.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자, 주기율표 보면서 한번 잘 비교를 해보면 재밌어요. 여기에다 써봐야지. 헬륨, 네온, 아르곤. Na 플러스 Li 플러스 Be 플러스 Na 플러스 Mge 플러스 Al3 플러스 그리고 K 플러스 Ca2 플러스. 어떻게 그런지 알겠어요? 여기 있는 금속 원소들을 떼다가 한 주기 위에 있는 여기 오른편에 붙인 거지. 그리고 리튬, 나트륨, 칼륨은 결국 최외곽전자 한 개니까 그거 하나 버려서 플러스일까? 그럼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은 2개 있으니까 2개 버리니까 플러스일까? 알루미늄은 3개 있으니까 3개 다 버려서 플러스 3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추가를 해주자면 통과에서는 다루지 않는 영역이 있죠. 여기 스칸듐, 티타늄, 바나듐, 크로뮴, 니켈, 망간, 니켈, 철 뭐 이렇게 가는 걔네들은 나중에 화원에 가서 주기율표를 배우면 알게 되는데 네 번째 껍질에 칼슘까지 2개를 채워놓고 네 번째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 안쪽인 세 번째 껍질에 마저 끼워 넣는 거야. 좀 널널하니까.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는 결국 몇 개인 상태야? 21번부터 30번까지는 두 개인 상태로 안쪽에 더 넣는 거야. 그럼 제일 밖에는 전자가 몇 개다? 두 개죠. 그 대신에 안쪽에 끼워 넣다 보니까 얘네들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 전자 한 개가 안으로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안쪽 궤도에 전자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전자를 떼낼 때 이 밖에 있는 하나 혹은 두 개 말고 안에서 전자가 더 뜯겨 나올 수도 있어. 그런 약간 복잡한 부분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린 걔네들을 전이 금속이라고 좀 이상하다고 따로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그 안쪽 애들 있죠. 대충 이가 양이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몇 개 빼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가가 아닌 걸로 외우는 거 은이 일가였죠. 수은도 일가일 거야. 그리고 원래 구리가요. 이가이온으로 알고 있잖아. 일가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구리는 일가냐 이가냐를 표시해 줘야 돼. 여러분들 화학식 특히 이온결합 화합물 배울 때 항상 땡땡구리 뒤에 투 적혀 있는 게 무슨 뜻인지 궁금하지 않던가? 그쵸? 염화구리 황산구리라고 읽은 적 없죠? 염화구리 2, 황산구리 2라고 읽었죠? 뭔지도 모르고 그거 구리 이가이온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만약에 일가구리 화학식이라면 거기에 염화구리 1 적혀 있겠지. 근데 대부분 이가구리니까 그냥 염화구리 2라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지나간 거예요. 그 안쪽 애들은 그래서 1가, 2가, 3가가 왔다 갔다, 1가, 2가, 3가, 4가까지 왔다 갔다 해요, 이온이. 심지어 6가 될 때도 있어요. 가능은 해. 근데 보통 1가, 2가, 3가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철이 2가, 3가가 왔다 갔다 해요. 산화철이 FeO랑 Fe2O3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뭐 그런 건 이제 나중에 화원 넘어가서 배우는 거고요. 일단 지금은 기본 개념을 잡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양이온들은 껍질이 하나가 줄잖아. 껍데기 하나 버리니까 제일 밖에 거. 그래서 한 칸 위에 여기에 붙게 되고 반대쪽에 F-OE- Cl-SE- 굳이 잘 안 나오는데 N3-도 가능하겠죠. P3-도 가능은 한데 얘네들은 거의 안 나옵니다. 왜? N이나 P 같은 경우는 혼자서 마이너스 3가 음이온이 되기보다는 산소랑 결합한 산화물 이온 형태로 해서 존재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야. 왜? 그렇게 결합한 게 더 안정하거든. 혼자 전자 3개 받아오기에 사실 핵 전하량이 약한 거야. 그래서 잘 안 나오는 거지. 잘 없다는 거는 그게 힘든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편한 쪽으로 가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면 어떤 특징이 생기느냐? 네. 같은 가로줄에 있는 녀석들은 전부 다 얘네들과 전자 배치가 같아집니다. 즉, 산화이온도 전자가 몇 개다? 10개죠. 마그네슘 이온도 전자가 몇 개다? 10개인 거야. 황화이온도 전자가 18개. 칼슘 이온도 전자가 18개. 그래서 여기 2번, 10번, 18번 이온의 전자 개수는 따라서 2개, 10개, 18개 얘네들밖에 여러분들 통과해서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전자 개수가 뭔지, 그러니까 표에 어떤 거는 이건 양성자 개수, 이건 중성자 개수, 이건 전자 개수, 뭐 기억, 니은, 디귿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개수를 랜덤하게 섞어놨는데 얘네들이 이온도 있고 원소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자. 그러면 그 숫자에서 2, 10, 18만 나오면 전자 개수일 확률이 높다는 거야. 이온들이라면. 맞지? 양성자 수는 항상 이렇게 맞추면 돼. 양성자 수는 원자 번호잖아. 그럼 모든 번호가 다 나오죠. 이온의 전자 수는 2개, 10개, 18개 밖에 못 내요.
그리고 요 위에 붙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숫자들은 결국 뭐야? 양성자 빼기 전자수인 거야. 그지? 그러면은 어떤 표에서 기억니 양성자수, 중성자수, 전자수다. 숨어 있어도 그게 뭔지 뭐 A2 플러스인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다다다다닥 서로 맞춰서 끼워 넣기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능력을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중등에서 고등 넘어오면서.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우리 중학교 때 배웠을 만한 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뭐냐? 이온 이름 붙이기. 기억해요? 이온 이름 붙이기랑 다원자 이온, 원자단 이온의 이온 가수 맞추기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결합 전에. 이온 뭔지, 이온 자체는 공부를 좀 하고 가야 되니까. 자, 이온의 이름. 첫 번째. 양이온은 간단합니다. 금속 원소들에 의한 양이온은 기본적으로 그냥 원소 이름 뒤에 그냥 이온이라는 말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리튬이온, 베릴륨이온, 나트륨이온, 마그네슘이온, 알루미늄이온, 칼륨이온, 칼슘이온.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2가냐, 3가냐가 왔다 갔다 할 때, 1가냐, 2가냐 왔다 갔다 할 때는 요 사이에 땡가 이온이라고 적어주면 그냥 편합니다. 철 2가 이온, 철 3가 이온 이렇게. 그러니까 양이온이라고 굳이 말 안 해도 이온 이름에서 이미 얘는 양이온입니다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양이온에서 우리가 따로 별도로 외워야 되는 건 한 얘 정도밖에 없을걸? 뭐야 이거?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 NH3가 암모니아. NH4 플러스는 암모늄 이온. 얘네들 얘 정도만 따로 이름 외우면 되죠. 이제 여기서부터 좀 까다로워지죠. 음이온. 음이온의 이름의 명명법의 기본은요. 원소 이름 뒤에 화라는 말이 붙는 게 원래 기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플루오린 화이온, 황화이온. 맞지? 근데 규칙성이 좀 다 이제 생기죠. 뭐? 무슨 소로 끝나는 원소들 있지? 뭐? 산소, 염소, 질소. 플러스 화이온이 될 때는 어떻게 된다? 소자를 지우면 됩니다. 그래서 산화이온, 염화이온. 없는데 굳이 말하자면 질화이온, 인화이온이 되겠죠. 얘는 원래 그냥 인이니까 인화이온 맞네. 맞지? 근데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죠. 바로 다원자 음이온. 다원자의 음이온은 대부분 어떤 특징이 있냐면 비금속 산화물의 이온입니다. 비금속 원소가 산소와 결합한 상태로 만들어진 이 커다란 덩어리가 저도 이온이에요 하고 돌아다니는 케이스야. 대표적인 예가 CO3E-.
NO3 마이너스, 뭐, SO4E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 있죠. 그지?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이름을 적느냐? 비금속의 첫 글자와 산화물의 산을 적고 화이온에서 화자를 지우면 됩니다. 그럼 얘는 뭔데? 탄소에 산소가 붙은 음이온이잖아. 그럼 뭐라 읽으면 돼? 탄산이온. 얘는 질소에 산소가 붙어 있잖아. 그럼 뭐? 질산이온. SO4 E-는 그러면 황산이온. SE-는 황화이온. 안 헷갈리도 되겠죠? 자, 이쯤 되면 우리는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선생님! 요 뒤에 이거 이온가스 어떻게 맞춰요? 가장 좋은 대답은 쓰다 보면 외워진다는데. 그지? 원래 정확하게는, 이제 새로운 고등통합과학 2권 첫 단원인 산화환원에 가서 배우는 산화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화학원에 있어. 그 통과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대신에 너희들이 아마 고등과정 가면 산화수가 빠지던가 좀 양이 좀 줄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 악용하면 계산하는 방법이 생겨요. 봐봐. 여기로 잠깐 와볼게요.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이죠.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잖아. 문제는 이거죠. 어차피 금속은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하는 애들이니까 플러스밖에 못 되잖아. 웬만하면. 근데 비금속은 전자를 얻고 싶어 하는 녀석들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싶어 하죠. 근데 지네들끼리 모였을 때는 서로 다 가지고 싶어 한다면, 그래서 원래 공유결합이 나오거든요. 나도 가지고 싶고 너도 가지고 싶으니까 우리 이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같이 쓰자. 근데 여기에는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죠. 혹시 남자 형제 있어? 없어? 외동? 누나 있어. 이 경우도 적용이 가능하고. 여자 형제들 없어? 둘 다? 있어? 언니야 동생이야 네가? 네가 언니야? 이제 남자 형제가 있거나 여자 형제가 있을 때, 같은 성별 형제가 있을 때 종종 이런 유혹을 나이 많은 분이 하기도 합니다. 이번 명절에 받은 네 용돈 내 용돈 합쳐서 평소 갖고 싶었는데 비싸서 우리 용돈으로 사기 힘들었던, 부모님한테 사달라 그러면 잘 안 사주는 무언가를 네 용돈 내 용돈 합쳐서 같이 사서 우리 같이 쓰는 건 어떻니? 뭐 예쁜 옷이라던가 예쁜 가방이라던가 예쁜 신발이라던가, 남자들 같은 경우 뭐 전기자전거라던가 뭐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게임기라던가. 사는 순간 형 거죠 그거는. 같이 나눠 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샀지만 산 순간부터 우선권은 누구한테 있어? 힘센 사람한테 있는 거잖아. 이게 여자들이야 그 때와 장소 그리고 자기가 그날 입고 나가려는 컨셉에 따라서 그 어떤 상품을 꼭 안 쓰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형이랑 동생이 합쳐서 예쁜 나이키 운동화 그 뭐 스트릿으로 두 개나 좋은 거 하나를 샀어. 형이 신고 다니죠? 게임기를 샀어, 뭐 패드를 샀어. 누가 들고 다닐까? 그지? 공유품이나 공유품이 아닌 게 되죠. 화학도 똑같아요. 그럼 얘네들끼리 지네들끼리 뭉치면 원래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요거 끝나면 이제 공유결합 설명하겠지. 나도 전자 하나 내놓고 니도 전자 하나 내놓고 우리 요거 같이 써서 둘 다 8개 맞추자. 말은 좋죠.
그래놓고 누가 갖다 쓴다? 센 놈이 갖다 쓴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센 놈이 갖다 쓰면 어떻게 되느냐? 플러스 6 플러스 5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적어놓고 여기 한번 와볼까? 잘 봐봐. 5가 3개죠? 자, C는 1개지. 원래 있잖아. C랑 O랑 대결해도 누가 세요? 전자를 당겨오는 힘은. 5가 세잖아.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오른쪽 위가 세다고. 1대1로부터도 5가 센데 지금 몇 대 몇으로 싸워야 돼? 1대3. 그럼 누가 이긴다? 산소가 이기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되고 싶어, 산소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싶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6. 그럼 산소가 먼저 마이너스를 선점했으니까 나도 마이너스 하고 싶은데 눈치가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플러스 4 계산하면 마이너스 2. 그럼 이어봐봐. 마이너스 6. 그러면 질소는 C로도 플러스 5.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8. 그럼 황은 플러스 6.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까먹을 때 쓰면 괜찮습니다. 헷갈릴 때 까먹었을 때.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조합이 되는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음이온의 예외. 자, 얘 뭐라고 읽죠? 수, 산, 이온이 아니죠. 얘는 봐봐. 수소 비금속인데 산소와 결합했잖아. 수소가 비금속인데 산소와 결합했으면 화자를 지워야 되는데 안 지우고 그냥 수산화 이온이라고 남겨놓는 겁니다. 예외. 한글 장명 이름의 예외니까 뭐 옛날부터 그렇게 불러서 그렇게 부르니까 우리는 그렇게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오케이? 요 칠판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죠. 정리. 요 정도로 하면 조금 더 잘 보이겠구만. 이온 결합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결정이라는 걸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1대1로 결합하는 게 아니고요. 양이온 옆에 음이온 옆에 양이온 옆에 음이온 밑에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으로 됩니다. 이제 이렇게 규칙적으로 입체적으로 쫙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로. 이렇게 결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결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규칙적인 배치를 이루는 고체라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배열되는 고체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 전체의 양전하량과 음전하량이 같게, 즉 이 전체 덩어리의 전기적 중성을 만들게 되는 거고, 그러려면 원래 어떻게 되면 되느냐 봐봐. A의 A 플러스와 B의 B 마이너스가 결합을 한다 치잖아. 그러면 어떻게 최종적으로 되느냐? A의 B와
B의 A개가 되게 되면 돼요. 그러면 합쳐서 0이 되게 돼 있어. 같은 숫자면 그냥 1대1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면 그냥 숫자 다 생략해도 되죠. 플러스 2, 마이너스 2도 2대2라고 적는 게 아니라 결국 개수비란 말이야. 여기에 있는 요 B 대 A는 개수의 비율이에요. 개수가 아니라. 몇 대 몇으로 결합하고 있느냐. 그 비율로 결합하면 합쳐서 정기적 중성이 된다가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온가스를 외워놓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 플러스 그 다음에 명명법에서 화학식은 일반적으로 양이온을 쓰고 나중에 음이온을 쓰게 되는데 얘를 읽을 때는 음이온을 읽고 양이온을 읽는데 이온이라는 이름만 빼고 읽으면 돼요. 대표적으로 NaCl. 그럼 얘는 읽을 때는 어떻게 읽으면 돼? 거꾸로 읽으면 되는 거. 그 염화이온, 나트륨이온이가 염화나트륨. 물론 요거에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예외. 아세트산이온이. 얘는 이온 자체의 분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음이온이 앞에 써. 화학식 쓸 때. 우리 아세트산이라고 식초거든요. 식초 이온이에요. 어쨌거나. 얘는 이온이 아니고 얘는 이온 결합이 아니라 공유 결합물이라서 더 그럴 수도 있겠다. 산은 공유 결합 분자인데 물에 녹으면 이온이 되긴 하거든요. 그건 나중에 2학기 파트에 가서 산 연결된. 얘는 CH3COO- 이온입니다. 그러니까 아세트산 나트륨 이러면 이제 이온 결정이 되는데 CH3COO NA가 돼서 이렇게 지우고 화학식을 쓰게 돼요. 이러면은 아세트산 나트륨이다. 이런 예외가 있긴 한데 대부분은 뭐부터 쓰면 된다? 화학식은 양이온, 음이온 읽을 때는 거꾸로. 그러면 하나 이름 한번 읽어볼까? NaHCO3 읽기 좋네. 어떻게 읽으면 돼? 거꾸로 읽으면 된다고. 탄산수소 나트륨. 속칭 베이킹 파우더. 잘 아는 물질이잖아요. 대신에 이런 건 있다. 그러면은 탄산수소 칼슘이 돼버리면 어떻게 써야 되게? 화학식 쓰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소해서 그럴 수 있어요. 정확하게 얘가 이온화가 되잖아. Na 플러스 H 플러스 CO3 E-인 게 아니고 Na 플러스랑 HCO3 마이너스인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끊겨. 이게 탄산수소화 이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탄산수소 칼슘이면 일단 CA 적고 HCO3가 마이너스 이온이잖아. 얘네들 전체가 2개. 이렇게 가로 써서 적으면 돼요. 그러니까 질산칼슘 이래버리면 이거 이제 응용하면 되겠지. 질산칼슘이면 CaNO3인데 얘 전체가 2개.
알겠어요? 앙금할 때 이름 들어본 거잖아. 질산칼륨, 질산칼슘 이런 거. 요런 식으로 아까 말한 다원자 음이온들은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면은 산화알미늄 이러면 산화암모늄. 잘못 말했다. 산화암모늄. 산화니까 O잖아. 암모늄이면 NH4조. 요 전체가 2개. 그러니까 자유롭게 쓰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요 이온 결합을 배울 때 우리가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느냐? 기본적으로 고체입니다. 결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얘네들은 입자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온인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어요. 합쳐서 0인 거지. 그래서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분자인 물에 잘 녹습니다. 극성이라는 게 있어서 물에 잘 녹아요. 대부분입니다. 원래 과학이라는 게 이렇게 예외가 재밌죠? 재미없냐? 과학에서 옳은 것은 찾기, 틀린 것 찾기에서 뭐든 적혀 있으면 무조건 틀린 복이잖아. 대부분 물에 잘 녹습니다. 그러면 안 녹는 거는 따로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사실 배웠죠. 물에 안 녹는 이온결합 화합물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어려운 말로는 불용성염이라고 부르고 그냥 줄여서 앙금이라 그러죠. 대부분 물에 잘 녹고 고체일 때는 전기 전도도가 없는데 용융 상태거나 수용액이 되면 전기 전도도가 생겨요. 우리는 그래서 얘네들을 전해질이라고 합니다. 이온 결정이 가지는 특징으로 힘주면 부서집니다. 왜 부서지냐면, 자,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니까 서로 다른 것끼리 이웃하고 있잖아. 서로 다른 것끼리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쿨롱 힘, 정전기적 인력으로 끌어당겨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조금만 힘을 더 딱 줘가지고 약간 틀어버리면 어떻게 돼? 같은 것끼리 만나게 되죠. 그럼 그 순간 청력이 생겨서 만난 선을 중심으로 쫙 터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소금 같은 거 손으로 꾹 누르면 어떻게 돼? 바그닥하잖아. 그리고 그 부서진 단면을 현미경이나 돋보기 같은 걸로 확대해서 보면 각이 잡혀 있죠. 딱. 이 구조라서 그래. 청력 생긴 부분이 부서져 나간 거기 때문에 딱 칼각으로 딱 잡혀 있어요. 소금 같은 경우. 자. 여기서 물에 안 녹는 거, 앙금이고요. 이 물에 안 녹는 앙금은 어떤 점에서 우리가 쓸만하냐? 이온결합 화합물 화학식 쓰는 연습용으로 앙금만한 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중학교 때 보통 앙금을 3가지나 4가지를 배운단 말이에요. 그 4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표가 하나 있거든요. 그 표 하나만 딱 제대로 배우면 여러분들 수능 때까지 앙금은 다 나옵니다. 거기서. 근데 원래 앙금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수능에. 자, 표를 한번 그려보자면 자
여기까지 나오네. AG 플러스 BAE 플러스 CAE 플러스 PBE 플러스 그리고 CL 마이너스 BR 마이너스 I 마이너스 SO4 E 마이너스 CO3 E 마이너스 다 됐어. 여기서 선생님이 화학식 적는 것만 앙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냥 빈칸으로 비워놓거나 X 쳐놓는 칸은요, 화학 결합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온 결합은 무조건 이온끼리 결합하게 돼 있는데, 물에 녹는 거인 거야. 근데 내가 지금부터 적는 화학식은 물에 안 녹는 녀석들이에요. 선을 어떻게 그으면 되냐. 여기 긋고요. 여기 그으면 돼. 자, AgCl, AgBr, AgI. 봐봐. 일가 양이온과 일가 음이온이니까 1대1로 결합하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는 AgCl, AgBr, AgI. 읽는 것도 그냥 읽으면 돼요. 염화은, 브로민화은, 아이오딘화은. 그리고 여기는 자, 일가 양이온의 이가 음이온이죠. 그럼 어떻게 적으면 돼? 얘가 몇 개 들어가면 돼? 2개 들어가면 되지. Ag2SO4, Ag2CO3. 요렇게가 다 앙금이 됩니다. 은이온은 그래서 앙금이 되게 잘 돼요. 바륨이온과 칼슘이온은 요 앞에 17쪽하고는 앙금이 안 생겨요. 대신에 얘네들하고 앙금이 생기겠지. 근데 여기는 뭐야? 이가 양이온과 이가 음이온의 결합이잖아. 그럼 몇 대 몇으로 결합하면 된다? 1대1이죠. 맞지? 그래서 BaSO4, BaCO3, CaSO4, CaCO3가 다 앙금이 됩니다. 그리고 나비온 같은 경우는 여기가 앙금이 안 나와요. 대신에 봐봐. 이가 양이온의 일가 음이온의 결합이잖아. 그럼 이번에는 뭐가 2개면 돼? 음이온이 2개면 되지. 그래서 PbCl2, PbBr2, PbI2가 돼요. 되게 규칙적으로 생기죠. 그치? 그리고 여기서 옛날에 새쌍원소론 이야기했는데 기억합니까? 지난주도 옛날도 아니죠. 그래봐야. 그 새쌍원소론이 여기에 적용이 돼요. 어떤 적용이 되느냐? AgCl 앙금 흰색이야. AgBr 앙금 연노랑색이고 AgI는 노랑색이에요. 우리는 PbI2는 중학교 때 배웠죠. 앙금 색깔이 노랑이었잖아. PbBr2는 연노랑이고 PbCl2는 흰색이에요. 그리고 여기 6개는 전부 다 흰색입니다. 네, 요런 식으로 규칙성이 있고, 요거 쓰는 거 자체를, 솔직히 요즘은 이 앙금 자체가 막 나오고 하지는 않아요. 통과해서 이제 아마, 통과해서는 좀 다뤄지긴 합니다. 그게 무슨 물질인지 찾을 때 이걸 알고 있냐고. 근데 이걸 가르쳐 주는 이유는, 이 앙금을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화학식 어떻게 쓰고 어떻게 읽는지 연습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덤으로 앙금 외우면 좋은 거고. 그리고 이런 이온들이 물에 잘 녹는 이유는 이제 공유결합에서 들어가서 배울 거긴 한데 얘 때문입니다.
이건 무슨 분자죠? 보통 이렇게 그리면 뭐야? 물이죠, 물. 여기 수소가 있고 여기가 산소인 물인데 여기 있는 이 공유 전자쌍들을 거의 산소가 가져간 상태로 존재한단 말이야, 물 분자는. 그래서 물 분자는 어떤 특성이 생기느냐? 산소 쪽이 플러스 극성을, 수소 쪽이 플러스를 산소 쪽이 마이너스 극성을 가집니다. 전자 배치로 그려보면. 그래서 양이온들 주변에는 산소 쪽이 둘러싸고 음이온들 주변에는 수소 쪽이 둘러싸면서 이온과 물 분자 여러 개가 뭉쳐져서 물처럼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물에 잘 녹는데 이 앙금들은 지네들끼리 결합력이 유독 강하기 때문에 안 떨어져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됐죠? 이게 이온 결합이다. 그리고 얘네들은 개수 상관없이 더하기 빼기로 영향을 내니까 고체였다. 그치? 자, 요거 빨리 정리하시고 이제 공유결합 들어갑니다. 자, 원래 이게 조금 맞는 예시는 아닌데 좀 비슷한 예시가 인간관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야기를 종종 저는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은근히 양이온이 남성성이 있고 음이온이 여성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맞는 예시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뭐 성차별적이거나 그런 쪽의 예시는 아닙니다. 그냥 다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학생들 학교에 보면은 친한 아이들끼리 한 3명에서 한 5명 내외의 그룹이 있죠. 되게 절친인 아이들, 매점을 가도 같이 가고, 체육시간 전에 옷 갈아입는 탈의실을 가도 같이 가고, 그지? 심지어 화장실을 맨날 같이 다니죠. 생리 활동이 동시에 오는 것도 아닐 텐데, 그지? 인정? 그 유명한 영화의 대사가 있잖아요. 그 써니라는 영화 대사. 우리 중 한 명을 건드리는 거는 우리 모두를 건드리는 거야.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막판에 보면 되게 부자로 살던 한 명이 자기 그 시한부 인생으로 죽을 때 자기 재산으로 나머지 모든 친구들의 미래 삶을 다 보장해주고 가죠. 애들 생명보험은 그 중에 보험 계약하고 다니는 영업하는 친구 이름으로 해갖고 애들 다, 그 친구들 다 연금보험까지 최대액으로 다 집어넣어주고, 뭐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해서 다 잘 살 수 있게 해주고 가는 그 이야기가 결국 결론이긴 한데,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 그 그룹을 이루는 내부의 원자들끼리의 인력은 엄청 강해. 근데 이 그룹이랑 얘 그룹은 별로 안 친해요. 인력이 거의 없거나 매우 약한 인력만 존재한다는 거야. 공유결합이 좀 그래요. 공유결합을 하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원자들이 전자를 같은 개수만큼 내어서 공유전자쌍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원자, 공유전자쌍, 원자의 힘으로 결합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비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 공유전자쌍을 통해서 목표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옥텟 규칙 혹은 8전자 규칙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한 개수만큼 결합한다고 보시면 돼요.
공유결합. 그래서 얘네들은 뭐가 된다? 분자를 이룹니다. 성질을 가지는 독립된 최소 입자죠. 그리고 그 분자를 이루는 원자는 공유전자쌍을 통해 8전자 규칙을 만족해요. 자, 무슨 소리냐? 우리 1조 원소인 수소는 전자가 한 개 있죠. 14족 원소인 탄소는 전자가 몇 개 있다? 4개가 있겠지. 15족 원소인 질소는 전자가 이렇게 5개가 있고요. 산소는 6개가 있고,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7개가 있죠. 지금 그리고 있는 이 그림은 루이스 전자점식이라 그래서 화학원에 가면 배우는 기술 중에 하나예요. 어차피 화학 반응하는 녀석들은 원자가 전자들이잖아. 최외곽 전자들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들만 해요. 수소는 1족이지만 비금속이죠. 나머지는 이렇게 배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같은 수의 전자를 내어 공유함으로써 공유 전자쌍을 통한 결합이 이루어지고 그걸로 통해 만들어지는 게 분자가 되는 거죠. 좀 예외사항으로 흑연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원자 결정입니다. 원자가 무한반복 공유결합으로 큰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분자는 독립된 입자이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지냐? 기체가 가능해져요. 기체나 액체가 가능해진다는 거지. 물론 원자 결정 혹은 공유 결정이 되면서 이 경우는 고체가 됩니다. 다이아몬드나 흑연이죠.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한번 적어볼까요? H2, Cl2, O2, N2. 일단 요거부터. 봐봐. H가 전자가 있고 여기 H가 전자가 있잖아. 맞죠? Cl2 전자가 항상 그래서 홀전자를 서로 마주보는 쪽으로 배치를 해주면 좋아요. 요렇게 되죠. O2는 요렇게 되고 여기는 요렇게. N2는 요렇게 되겠지. 여기서 이제 어떻게 결합을 하는 거냐면 여기가 요렇게 이제 서로 전자를 내어서 가운데 놔둡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수속 얘 거, 여기도 얘 거, 요거 이제 우리 같이 쓰는 전자인 거예요. 여기도 여기 마주보는 걸 여기 가운데 이렇게 놓고 얘 거 요만큼, 얘 거 요만큼 하면서 둘 다 8개가 되지. 여기는 요 전자들을 땡겨다가 가운데 4개를 묶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그럼 이 경우는 얘네들이 요렇게 들어가겠지. 요만큼 요만큼. 근데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구조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도 쓸 수 있어. 봐봐. H의 홀전자였죠? H의 홀전자였죠? 그냥 요 둘이를 연결하면 돼. 그럼 결합이 몇 개라는 게 보여? 한 개인 게 보이죠? 얘도 여기 홀전자 2개 그냥 선으로 이어버리면 된다고.
요 짝대기 하나가 전자 2개짜리인 거지. 그럼 얘는 전 짝대기 2개죠. 얘는 요렇게 되겠지. 자, 요 그림을 딱 보면 왜 우리는 과자를 사면 안에 질소를 넣어주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니, 반대로 말했나? 질소를 사면 과자를 넣어주나? 왜 질소를 채울까요? 결합이 세면 어떤 게 좋은데? 그렇지. 화학 반응이라는 건 성질이 바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에 화학 반응의 규칙 써가면서 배웠잖아요. 물리변화, 화학변화 하면서. 화학 반응을 한다는 거, 이 분자들이 원자 단위로 분해가 된 뒤에 각자 원자들이 원자들과 결합을 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서 새로운 성질을 만드는 게 화학 변화란 말이야. 질소가 반응하려면 이 결합 세 개를 다 끊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야 반응이 가능해, 질소는. 그래서 질소가 질소 산화물이 되는 정도가 어디냐면 자동차 엔진 정도는 돼야 된다고. 자동차 엔진 같은 고온 고압의 환경이 되어야지만 질소가 화학 반응한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나오는 질소 산화물 줄인다고 뭐 디젤 자동차 같은 경우 뭐 요소수를 뿌린다든가 뭐 다른 이제 매연 절감을 하는 방법들을 쓰고 있는 거고. 그만큼 안정하다는 거지. 사실 그래서 산소를 빼고 질소를 채워 넣음으로써 특히 유탕 계열 과자들, 튀긴 과자들 있잖아요. 뭐 새우깡이라던가 이런 것들. 보존 연한이 길어지는 거예요. 뜯기 전까지는. 그 안에 산소가 적으니까 반응을 잘 안 하니까. 반응해야 성질이 바뀌고 기름이 성질이 바뀌고 맛이 없어지고 이상하게 되고 하는 건데 반응할 기체를 안 넣어주면 제일 좋은 건 사실 뭘 넣으면 돼요? 18쪽 넣으면 돼. 근데 왜 18쪽 대신에 질소를 쓸까요? 정답은 이거예요. 공기 중에 질소는 78%죠. 공기를 액화시켜서 끓는 점 차이로 분리하면 질소 나오고 산소 나오고 뭐 다른 기체들도 쭉 나온단 말이야. 산소는 산소대로 쓰는 건 많아요. 병원에서도 쓰고 용접할 때도 쓰고 공장에서도 쓰고. 근데 액화 만들어도 액화 질소는 그렇게 쓸 때가 많이 없다면 냉매 정도로 쓸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자 봉지에 채워주는 거지. 선생님이 대학교 군대 갔다 온 직후였나? 가기 직전이었나? 한때 그거 유행했는데. 즉석 아이스크림. 그 아이스크림 테이크아웃 전문점인데 그 파는 알바들이 전부 다 실험복을 입고 있어요. 여기 고글까지 끼고. 그리고 철판에다가 아이스크림 만드는 우유 생크림을 부어놓고 액체 질소통을 부어가지고 거기서 비벼가지고 아이스크림 바로 만들어줬어. 그리고 아마 너희들 어릴 때쯤일걸? 그 용가리 과자 서울에 유행하다가 그 아이들 화상 입어가지고 그대로 판매 중지된 거. 이상한 동글동글한 구슬 과자에 그 싸구려 색소 넣어가지고 뭐 핑크색, 노란색 이런 과자에 그 액체 질소 딱 부어 넣어주면은 허영 김 올라오는 그 과자 자체의 맛은 하나도 없는. 이게 입에 물고 이게 후 불면은 여기 차가운 냉매 때문에 연기가 씩 나가는 그 과자가 있었다고. 그거 그냥 삼켰다가 애들이 너무 일찍 삼켰다가 시원하다고 저온 화상 걸려갖고 애들 입천장 뒤비지고 난리 나가지고 판매 중지됐잖아. 그런 용어를 썼다니까, 액체 질소는. 그러니까 넣어주지. 그러면은 이거 말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자, 봐봐. 아까 내가 물 분자를 그렇게 꺾어서 그렸잖아요. 물 분자 생각해봐. O.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그리고 여기에 H가 여기 하나 연결. H가 여기 하나 연결.
자, 이만큼 산소, 이만큼 수소, 이만큼 수소. 물 분자네? 그러면 CO2는 C에 4개죠. O에. 요렇게, O에. 요렇게.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C를 중심으로 양쪽의 이중결합, O,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분자 모형들을 그릴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분자들은 분자 내부의 결합은 매우 강력하죠. 왜? 공유하고 있잖아. 이런 거란 말이에요. 선생님 옛날에 대학 시절에 알고 있던 어떤 후배가 기숙사생이었는데 기숙사 친구, 같은 방 쓰는 2명 친구가 체형도 비슷하고 완전히 절친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둘 다 기숙사 생활하니까 대학생이니까 교복은 없고 사복 입고 다니는 패션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의 취향도 어느 정도 비슷해서 둘이 알바한 용돈을 모아서 가방을 한 개 사놓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요일별로 번갈아 가면서 쓰기로 했대. 아니면 뭐 특별한 일 있으면은 뭐 걔가 쓸 수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 싸웠거든요. 못 헤어졌어요, 둘이. 가방이 비쌌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말이야, 헤어지려면. 가방 내가 가져갈게, 가방값 반을 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미 준 거잖아. 그거 마음대로 한쪽이 다 가져가고 돈을 안 씹겠죠. 솔로몬의 판결, 가방을 반으로 갈라라! 되겠냐고. 공유결합은 그런 거예요. 지금 얘네들 봐봐. 원자 하나 하는 애들 봐봐. 지금 8개 8전자 규칙 다 만족하고 있잖아. 지금 되게 편해. 분리하면 불편해져. 되겠냐고. 그러니까 내부의 결합력이 매우 강한 거야. 대신에 얘랑은 별로 안 친하죠. 안 친해도 되죠. 왜? 이미 편한데. 우리끼리 노는 게 좋은데 왜 굳이 별로 안 친한 쟤네들하고 놀아야 되냐가 되는 거지. 학교에서 딱 그 분위기잖아요. 솔직하게 인정. 맞지? 친한 애들 한 3-4명 같이 다니면 편한데 왜 쟤네들까지 다 같이 다녀야 되냐고. 남자애들 안 그렇죠. 이게 금속결합이거든, 남자애들은. 사실은 전부 다 양이온으로 존재해요, 금속들은. 원자가 전자를 내다 버렸어, 이미. 귀찮다고. 그게 전부 다 양이온이야. 그러면 하나하나 떨어져야 되는데 이 버려놓은 전자들이 자유전자가 돼서 모든 양이온들을 다 섞어서 붙여줘요. 그래서 합금이 돼. 그냥 대충 녹이면 아주 골고루 다 섞여. 그 대신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거나 대학생쯤 돼서 어디 친구들끼리 놀러 간다. 커플들끼리 몰려갈 때는 숙소와 차량이 허약하는 한 자유롭게 막 뭉쳐지죠. 더하기 빼기니까. 그냥 우르르 같이 가면 재밌다 하면서 우르르 몰려다닐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온결합이죠. 사람하고 이온하고 똑같아요. 생각해보면 비슷하게. 자, 이런 공유결합을 이루는 분자들의 그럼 성질에는 어떤 게 있느냐? 자,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자유전자가 없어가지고. 아까 이온 같은 경우는 수용액이거나 이온은 수용액이거나 용융액이 되면 이온들이 돌아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전기가 통했다고. 근데 얘네들은 지금 전자들이 공유된 상태로 딱 원자 사이에 묶여있지, 모든 전자들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예외. 흑연, 그래핀, CNT. 어차피 다 탄소. CNT라는 건 카본 나노튜브라는 겁니다. 얘네들은 흑연의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원래 탄소는 그럼 공유결합 몇 개 해야 돼? 8전자 맞추려면. 4개 해야 되죠. 모든 탄소들이 전자 4개를 다 공유결합으로 만들어진 커다란 덩어리가 되면 우린 그걸 다이아몬드라고 하기로 했어요. 공유결합은 결합이 강하잖아.
근데 그 커다란 덩어리 전체가 모두 다 강한 공유결합이야. 단단하겠냐, 안 단단하겠냐. 그래서 모수 국기계가 10인 거야. 금강석이. 대신에 흑연은 우리 샤프심이잖아요. 얘네들은 공유결합을 3개만 해. 그래서 탄소들이 육각형 벌집 모양으로 해서 3개씩만 결합해서 이런 얇은 판이 돼요. 그러면 이 판과 위에 판, 밑에 판 이게 층층층층층 판이 쌓이겠지. 그럼 판과 판 사이를 결합시켜주는 게 결합 안 하고 남은 전자 1개씩인 거야. 얘네들이 자유전자로서 판과 판을 붙여주는 게 흑연이에요. 그럼 거기 자유전자가 있으니까 전기는 통한다, 안 통한다? 통하겠죠. 열도 잘 통하겠죠. 그 흑연의 한 겹을, 요거 아마 다음 단원쪽에 나올 거라서, 한 겹을 고스란히 잘 떼낸 게 그래핀이고, 이론적으로 어떤 교수가 이거 떼내면 정말 대박인 재료가 될 거다라고 상상을 했는데, 떼내는 방법을 연구를 하다가 못 떼냈어. 어떤 화학적인 방법으로도 한 겹만 분리하는 게 힘들었단 말이야. 그 밑에 대학원생들이 빡쳐갖고 스카치 테이프로 막 이러다가 떨어져 나온 걸 발견했어. 지금 유일한 제법입니다. 스카치 테이프로 떼요. 흑연에서. 그래서 비싸. 그리고 그 얇은 판인 그래핀을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빨대로 만들어 놓은 게 CNT예요. 탄소 나노튜브. 매우 질기고 매우 강합니다. 게다가 매우 가볍고 매우 얇아서 투명하고요. 전기도 통해요. 비싼 거 빼고는 다 좋은 재료입니다. 비싼 게 흠이지. 근데 이게 만약에 정말 싸게 만들 수 있는 제법을 찾아내잖아, 누군가가. 핸드폰 접는 화면? 아니에요. 돌돌돌 말아서도 들고 다닐 수 있게 될 거예요. 요즘에 자동차에 선생님 차 같은 경우 HUD라 그래서 밑에서 레이저를 쏴서 유리창에 내비게이션을 띄워주는 게 있거든. 필요 없어요. 이거 그냥 앞 유리창에 전면에 붙여버리면 유리창 전체가 화면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아이언맨 영화 보면 이 눈앞에 막 창 쭉쭉쭉 뜨고 하잖아. 그거 만들 수 있어요. 왜? 선글라스에 붙이면 되거든. 지금 미군 쓰고 있잖아, 이미. 미군 애들 쓰는 선글라스에는요, 저기 위에 날아다니는 드론, 조기경보기, 인공위성 정보들 다 연결돼서 다 보여요. 예, 바위 뒤에 적군 숨어 있는 거 보여요. 지겠냐고, 그렇게 전쟁하는 애들이. 병사 한 명 한 명한테, 5G 통신망을 이용해가지고, 적군이 건물 뒤에 숨어 있고, 건물 몇 층에 몇 명 숨어 있고를 온갖 방법으로 알아낸 게 다 보여줘. 저 앞에, 저 언덕 뒤에 지금 움직이는 탱크가 아군 탱크인지 적군 탱크인지, 걔가 포탑을 어디로 돌리고 있는지를 다 보여준다니까, 탱크 안에 있는 병사들은. 그 탱크 운전병하고 전 차장한테. 지겠냐고. 그게 가능하게 해주는 재료가 됩니다. 정말 비싸서 문제죠. 돌돌돌 말아놨다가 쭉 펴면 돼요. TV도. 뭐 2번 접기, 3번 접기 필요 없죠. 그냥 돌돌돌 구겨놔도 돼요. 쭉 펴면 그냥 화면 돼. 그런 재료들이 될 수 있다, 공유결합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체, 액체, 기체가 아까 가능하다는 건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자 간 인력이 약하기 때문에 끓는 점이나 어느 점이 다 낮은 편에 속해요. 대신에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되게 높겠죠. 결국 끓는 점, 높은 점 같은 상태 변화 온도도 입자와 입자 사이의 인력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공유결합 물질은 좀 설명이 약간 약할 거예요. 이번 올해 부분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뭐 각자 어디에 쓰인다, 어떤 물질이 어떻게 쓰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하면 되고, 공유결합 중에서 그럼 공유결합을 물에 녹이면 원래는 전기 전도성이 물에 녹여도 없어야 돼요. 단
우리가 산성 물질들 있죠. 산이라고 부르는 물질들. 염산, 황산, 질산. 얘네들 공유결합 분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전기가 안 통해야 되는데 분자인데도 물에 녹으면 이온으로 쪼개지거든. 산은. 그래서 물에 녹았을 때 전기 전도성이 생기기도 해요. 예외죠, 이제. 이게 왜 그렇냐면 지금 우리가 중등에서 통합과학까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거는 이온 결합이고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거는 공유 결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화학원에 가면 요 내용 설명이 조금 바뀌어요. 모든 결합에는 이온성의 성질과 공유결합성의 성질이 따로따로 존재한다. 그 중에서 이온결합 성질이 50%가 넘어가는 녀석들은 이온결합인 거고 공유결합으로서의 결합 성질이 50%가 넘는 거를 공유결합이라고 하는데 그 경계선 부근쯤에 있는 애들이 산인 거예요. 공유결합이긴 한데 물에 녹이면 뭐가 될 수 있다? 이온이 될 수 있는 녀석. 이게 100% 공유결합, 100% 이온결합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화원에 가면 다시 좀 고쳐서 이야기를 하긴 해요. 요게 각각의 결합이고 그 결합을 바탕으로 성질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공유결합은 지네들끼리 친해서 입자로 존재하고 분자로 존재하고 입자 사이 인력이 약하니까 녹는 점 끓는 점이 다 약하고 이온으로 쪼개지거나 자유전자가 생기지 않으니까 전기전도성이 거의 없고 이온결합은 더하기 빼기 규칙적으로 무한히 쭉 연결될 수 있으니까 상온에서 고체일 거고 물에 넣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들이 물에 다 따로따로 노니까 전기전도성이 생길 거고 힘주면 같은 것끼리 만나니까 부서질 거고 그냥 막연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그게 구조적으로 왜 그런지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된다. 오케이? 아이고.